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남입니다. 오늘은 미중 신냉전 핵심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침체론 비웃는 미국 증시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나스닥이 무려 1.13%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2%, 그 다음에 애플은 0.59%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정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9,817.18을 돌파를 해서 뭐 현재는 이제 그 9,924.74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그 항공주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파산한 주식들, 허츠 같은 파산한 주식들도 뭐 한 2배까지 뛰고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뭐 분노의 랠리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랐냐? 왜 올랐냐고 하면 이게 보시면은 뭐 페드가 뭐 일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번 이제 연준 회의에서 9일하고 10일에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매입 축소라든가 뭐 이런 헛소리만 안 하면 증시에는 이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패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이 최대한 입을 자제하면 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업률이 이제 하락했는데 뭐 이게 통계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좀 있습니다. 악재는 그러니까 WB 그러니까 월드뱅크죠. 월드뱅크에서 세계 성장률을 5.2% 하락 전망을 했는데요. 그 하락 전망을 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뭐 지금 거의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엄청난 하락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파월이 9일하고 10일에 뭐 이제 연설이 있는데 월드뱅크에서 마이너스 5.2%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매입 축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언급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연준 회의 전에는 뭐 원래는 이제 연준 회의 앞두고 좀 증시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이제 연준 회의 보고 그 다음에 파월이 얘기하는 거 본 다음에 뭐 그 좋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식인데 뭐 이번에도 이제 연준 회의 앞두고 좀 떨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9일하고 10일이니까 뭐 내일하고 이제 모레가 될 텐데 아마도 이제 그 파월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한 새벽 3시 뭐 이 정도쯤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뭐 약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요즘 분위기 봐서는 뭐 그 다우존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 러셀 2000 뭐 이런 쪽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질까라는 것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매뉴얼대로 한다면 그 마이너스 3%가 이제 뜨면 팔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3%가 안 뜨면 뭐 그냥 현재 포지션을 이제 유지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 중국 BAT 그러니까 뭐 그 바이두, 알리바바, 이제 텐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120조 투자를 한다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아마존, MS, 아성에 도전을 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뭐 이런 이제 세계 기업들이죠. 그래서 BAT라고 하는데 뭐 여기가 이제 85조 원, 텐센트가 이제 85조 원의 미래 인프라를 이제 구축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알리바바도 이제 4월 달에 200억 위안, 34조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바이두 같은 경우도 2,393억 원. 바이두가 이제 역시 좀 작네요. 그래서 컴퓨터 센터
컴퓨팅 센터 프로젝트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중국이 이제 클라우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이제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32.3%, 아마존 웹 서비스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로 보면 어차피 100%인데 뭐 이 그 늘어나는 비율로 보면 뭐 1년에 한 25% 이상 진짜 급성장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업체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16.9%.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크기가 늘어남에 있어서 점유율도 같이 늘어나는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에서 5.8%. 알리바바가 이제 4등인데 이게 이제 4.1%에서 4.9%. 그래서 1, 2, 3, 4등을 합친 게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44.8%죠. 그래서 한 55% 가량에서 60% 정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어차피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이제 유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게 서비스를 하면 뭐 돈도 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품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를 늘려놓으면 이제 단가를 좀 싸게 후려칠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최신의 컴퓨터들을 계속해서 들여놓으면서 속도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좋아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 투자도 안 들어올 테고, 그리고 이제 투자도 많이 안 할 테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퇴출되는 거죠. 중국이 이제 앞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이제 좋아질 것 같냐, 안 좋아질 것 같냐라고 봤을 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시장 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방 세계에 있는 이런 개인 정보들이 중국 서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중국 쪽은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나 이런 애들은 중국 내나 아니면 1대1로를 통한 후진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점유율은 높아지겠지만 그게 이제 한계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클라우드를 늘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미중의 신냉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2등 국가가 GDP 40%까지 오면 이제 밟아버렸죠. 그래서 1980년대 소련이 그랬고, 일본 또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런 내용을 이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망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그 연구를 해보면 그 엔화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이제 넘치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이제 주식도 이제 버블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버블이 꼈을 때 그때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30년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같이 위안화 환율을 이제 내린다. 그러니까 뭐 지금 7위안 하는데 7점 한 17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뭐 7.07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위안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외국계 그 투기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테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금은 또 저금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뭐 자산 버블 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돈이 많이 이제 풀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수 부양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어차피 이제 GDP는 올라가겠지만 중국의 이제 국가 부채라든가 아니면 회사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이제 빚이 너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같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렇게 환율을 통한 그 내수 부양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소련은 어떻게 망했냐?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방인 동유럽하고 남미 이런 데가 이제 미국이 1980년도에 금리 인상을 했죠. 그것 때문에 동유럽이나 남미가 디폴트 나는 이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거기다가 이제 차관도 대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부채가 많이 늘어났죠. 게다가 이제 1980년대 한 후반 정도, 그러니까 1985년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 사우디가 치킨 게임을 합니다. 유가로. 그래서 왜 치킨 게임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나 아니면 멕시코 등에서 유전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었죠. 예, 사우디가. 그래가지고 뭐 한 30불까지 내리고 막 이랬었는데 이때도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찾아온 게 뭐예요? 이 삼저 현상이죠. 그래서 저금리, 저유가, 어, 그다음에 저달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삼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소련 같은 경우는 그 유가를 이제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는 이제 더 침체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군비 경쟁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돈을 더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이제 몰락을 했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 기름이 나는 나라는 아니니까 뭐 그 오히려 이제 저유가로 간다면 오히려 그 중국이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는 건 뭐냐? 예, 한 가지를 갖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이제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를 갖고 그렇게 그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를 갖고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석유나 아니면 원자재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이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중국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앞으로도 중국을 이제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타이틀로 이제 환율을 내리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또 고립시켜 가지고 뭐 EPN 같은 네트워크를 이제 활성화하려고 할 테고요. 그리고 1대1로 사업을 이제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1대1로 참여국들의 이제 디폴트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이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주변국들이죠.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 베트남 통해서 군비 증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제 군비 증강을 이제 군비 경쟁을 이제 촉발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 와도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이제 들어줄 수밖에 아니 들어줘도 이제 그 미국한테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들어줘도 맞고 안 들어줘도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들어주고 맞는 것을 이제 택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갈 길을 간다 혼자서. 예, 어차피 혼자서 독고다이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이 최대한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해오는 거를 이제 천천히 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중국이 뭐 이런 대비할 시간을 이제 벌 수 있다라는 건데, 뭘 대비하냐?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GDP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기술인데 이미 이제 토지 가격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노동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임금 그 노동자의 가치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자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무한대로 그 투자를 해도 그 GDP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오히려 지금 뭐 거의 한 6% 그러니까 6% 이하로 떨어질 것 같고요. 올해는 무조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본을 무한대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빚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빚을 많이 늘리게 되면 언젠가는 임계점이 옵니다. 어떤 임계점이 오냐면 이자를 이제 갚아도 이자를 갚아도 이제 순이익이 더 이제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 민스키 모멘트가 이제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이제 뭘 늘릴 수밖에 없냐? 토지, 노동, 자본을 빼고요. 결국은 이제 기술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 기술을 갖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은 그 예전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선진국들이 다 갖고 있는 기술이고, 새로운 기술 표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그 중국이 새로운 먹거리 국제 표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화웨이의 이제 통신이라든가 5G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는 이제 신인프라 투자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중국 제조 2025였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죠. 클라우드. 그래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 CEO 앤디 제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이죠. 작년 2019년 12월에 AWS 리인벤트 그
2019년 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IT 지출의 97%는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와 같이 원격 환경이 아닌 자체 보유 전산실 서버에 운영하는 방식에 있고 3%만이 클라우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곡선인데 뭐냐면 한 10% 정도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을 하다가 10%에서 80% 되는 구간, 그게 이제 빠른 가속 단계인데 요 빠른 가속 단계에 엄청난 기업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라면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3%라면 97%, 그러니까 10%까지 아직 멀었는데 지금 클라우드가 벌써 난리죠. 그래서 뭐 이제 시작이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이제 선도 업체가 어디냐? 거기가 이제 아마존이고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가 뭐냐라고 봤을 때 트렌드는 이제 ABC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클라우드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소수의 분산, 빅데이터의 도구는 이제 클라우드. 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인공지능 개발하는 애들은 너무 많고 이제 소규모라는 거야. 그 뭐 자동차, 의료, 제조,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만났을 때 이제 제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테라 정도 메모리를 갖고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하고 수만의 제타바이트급의 이제 클라우드 센터를 갖고 있는 것하고는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누가 이기냐? 뭐 당연히 그 제타바이트급의 이제 클라우드 센터가 이기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이. 그러면 스마트폰 아주 빠른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인터넷에 연결 안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고스톱 게임 같은 게 있죠. 고스톱 게임이 이제 네트워크 없이 컴퓨터랑만 하면 몇 분 하고 나서는 이제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막 고스톱을 실시간으로 치죠. 이러면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인공지능은 한계가 돼 있지만 그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된 컴퓨터는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이 돼야지 진정한 인공지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곳들은 많지만 클라우드를 하는 곳은 이제 독점적이기 때문에 투자 회사를 찾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이 얘기는 인공지능 회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몰라. 근데 클라우드는 딱 정해져 있죠.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이런 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이 다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있는데 빅데이터 또한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을 때만 진정한 빅데이터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이제 폐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폐암이나 결핵 등을 이제 확인하는 엑스레이 판독 앱이 있다고 이제 치자고요. 이러면 많은 사진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제 빅데이터의 신뢰도는 늘어가죠. 그래서 한 10만 장쯤의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면 웬만한 의사보다는 훨씬 더 이제 폐암이나 결핵 등을 진단하는데 뛰어나다라는 거야. 시간도 적게 걸리고.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랑 연결돼 있으면 판독은 내부 인공지능이 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 개 모인 게 또 이제 빅데이터죠. 이런 자료들이 모인 게 여기서도 이제 뭐냐? 이게 이제 클라우드가 결국은 다 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가 뭐 라스,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뭐 데이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클라우드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이제 라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저기죠. 아마존 같은 애들이 라스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스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인데 소프트웨어는 이런 이제 그 뭐 폐암 뭐 판독 앱 같은 거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인공지능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 뭐 이제 사람들 이제 좋아하는 영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 주가가 막 오르죠. 왜 오르냐? 언젠가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면 결국은 누가 사가요? 클라우드 회사인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간다라는 거예요. 뭐 주로 이제 아마존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갑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약간 폐쇄형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개방형 쪽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개나 소나 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미래 먹거리는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이게 세계 1등 주식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뭐 현재는 이제 1등은 아니지만 2등하고 3등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애플이 1등이에요. 이런 경쟁은 미중 신냉전과 함께 더 치열하게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중 간 이제 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밀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또 1등이 되면 뭐 걔네들을 이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를 정치적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투자가 진행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선점 효과라든가 아니면 이게 선택 이라는 것들을 이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요런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미중 이제 신냉전을 통해서 더 발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발전할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소간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엄청 키워줬죠. 이제 북한 때문에. 그랬는데 뭐 이것도 잘 해야 이제 많이 밀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잘못하게 되면 동남아 국가들처럼 그렇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1차 데드캣 바운스 5%는 이제 공항의 끝이다. 그래서 이제 5월 20일 날 이제 공항의 끝이 났다. 이게 이제 임시 매뉴얼이긴 한데, 그래서 단 7월 2일 전까지 이게 이제 2달 플러스 1일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뜨면 5월 1일 날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떴다. 7월 2일 전에. 그러면 이제 이 매뉴얼은 폐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8거래일 상승하고 이제 마이너스 3%가 뜨고 2달 플러스 1은 공항의 끝이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데드캣 바운스 플러스 5%의 이제 공항 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그 미중 신냉전의 핵심은 클라우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